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동 알프스 종합복지관 플루트 강사 임성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1강입니다. 1강. 플룻을 우리가 불기 위해서는 플룻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유래라든지 아니면 소리내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플룻을 먼저 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실기는 없어요. 실기는 없고요. 일단은 플룻에 대해서 구조와 조립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플룻은 어원은 뭐냐면 필입니다. 필인데 이게 우리가 필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세로로 이렇게 부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플룻은 가로로 불어요. 가로로 불고요. 원래 이 플룻은 뭘로 만들었었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관 악기로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금속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굉장히 소리도 탄탄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기도 괜찮은데 옛날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변형이 되거나 틀어지거나 아니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개발돼서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관으로 구분되는 이런 악기들은 오케스트라에서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오보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관악기는 트럼펫, 트럼본, 혼 이런 것들이 금관악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금속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관이 아니고요. 이거는 목관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플룻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플룻은 세 가지의 이렇게 몸체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마우스가 있는 부분, 이 마우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평형으로 된 게 있고 안으로 들어간 게 있고 또 양쪽에 날개가 위로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보급형은 평형으로 돼 있죠. 평형으로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헤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좀 제일 긴 거, 제일 길고 키가 상당히 많죠. 그죠? 키가 상당히 많아요. 앞뒤로 있고요. 인데 이거를 본체라고 부릅니다. 본체,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키가 몇 개가 없어요. 제일 작은 게 있는데 이거는 풋이라 해서 아랫관 또는 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보관을 하실 때도요, 여러분들 키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데나 이게 함부로 부딪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변형이 돼서 소리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에 땀프라고 해서 이게 재질로 된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요, 나중에 수리를 할 때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관할 때도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으로 나눴어요. 제일 먼저 헤드, 윗관, 본체, 바디, 아랫관, 풋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고요. 이걸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에 저 윗관에 마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마우스의 구멍이 여기에 본체에 보면은 항상 여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마킹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마킹이 요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일직선이 되게 딱 꽂으면은 이 마우스와 제일 첫 번째 있는 키와 일직선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아랫관을 꽂을 거예요. 아랫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 소지라 그러죠. 새끼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새끼손가락 소지로 잡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반음키죠. 반음키. 이거는 마지막에 다장도의 도를 의미를 하는 요 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꽂아야 돼요. 이해하세요? 혹시 플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하고 다시 또 조립 한번 다시 또
할 건데 그때 재현할 때 같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음정을 알릴 수 있는 키들이 있는데 키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지, 새끼손가락으로 잡는 이 키들이 이렇게 있어요. 키 위에 보면은 이거를 지탱해주는 스틱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스틱이 이렇게 있죠? 한 개가 있고요. 이쪽에 작은 게 있어요. 이 큰 거, 스틱이 이쪽 본체의 키의 중심에 딱 올 수 있도록,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보세요. 자, 위에 헤드도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요렇게 잡혀졌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조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풀실 때도 이거를 그냥 키 있는 부분을 꽉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살짝만 잡고 살짝만 돌려주시면은 돼요. 이렇게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살짝 돌려서 살짝만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엿을 들고 저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헤드를 이렇게 들고요. 본체, 머리죠? 머리, 본체, 여기 마킹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킹이 있는 부분에 여기 키 있는 부분, 이거를 마우스의 홀에, 구멍에 중심에 딱 맞춰서 쭉 꽂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됐죠? 네, 일자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랫관, 그러니까 꼬리, 세 번째 거 아랫관 윗부분, 이 부분을 잡고 여기에 스틱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마지막 키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탁 꽂아 주시면은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딱 됐죠? 예. 지금은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키의 플룻이지만 지금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키가 또 한 개 더 달려 있는 게 나와요. 그걸 구입하셔도 돼요. 그러면 도 C플랫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도 C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거를 구입해서 그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구입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악기점에 가시면은 플루트 메커니즘 있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거기서 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세요. 잡고 키를 잡고 나중에 이제 저기 또 강의할 때 키를 잡고 그 다음에 자연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가 내 입술 아랫입술에 여기 있는 마우스 이 끝부분이 아랫입술에 살며시 갖다 대주시면 되겠죠. 이래가지고 수평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이걸 이제 풀고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풀어서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안에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닦지 않으면은 여기에 내 침이라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습기나 이런 것들이 안에 침착이 돼 가지고 안에가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제 이거를 닦아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오래 쓸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플룻마다 다 따라와요. 플룻 케이스에 보면은 이런 스틱이 따라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쓰던 그 뜨개질 하는 그런 바늘 같이 생겼죠. 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이나요? 잘 보여요? 예, 구멍이 뚫린 게 보이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틱을 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드러운 융이나 천이나 아니면 수건을 가지고 손수건이죠. 그냥 보통 수건 말고 손수건 얇은 거 손수건을 가지고 이 끝을 잡고 쏙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서 쏙 빼주시면 돼요. 이 정도 올라오면 되겠죠.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예.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아 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머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제일 위에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쑥 집어넣고 좌우로 한 5번씩만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돼요. 이 튀어나오네요. 자,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이 안에가 깨끗하게 돼요. 벌써 이게 때가 나오네요. 불지도 않았는데 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몸체입니다. 몸체. 자, 닦는 거. 이거는요, 중간에 홀들이,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면 가서 이 융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집어넣어서 쭉 밀어넣어 주세요. 끝까지 쭉 손가락에 넣어서 쭉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쏙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잡아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닦여요. 이거를 한두 번 정도 더 반복을 해 주시면은 깨끗해지죠. 자, 닦였죠? 여기 때가 보이나요? 아유, 더러워라.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작기 때문에 그냥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쏙쏙쏙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 돌려주시면은 돼요. 이렇게 앞 위로 빼도 되고 넣어서 밑으로 빼도 되고. 근데 걸리죠? 예. 자, 이래서 다 닦았어요. 안은 다 닦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풀고요. 다시 이제 몸체를 닦을 거예요. 몸체를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때나 기름기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닦아서 그대로 보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닦아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몸체입니다. 몸체 들고요.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돼요. 손에 닦아서 넣어서 딱 넣어 주시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틱은 옆에 넣는 곳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에 없는 분들은 스틱을 본체 여기다가 쏙 이렇게 집어 넣으셔 보관하셔도 돼요. 보셨나요? 제 케이스는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융을 덮어 주시고요. 덮어도 되고 안 덮어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걸 보관하기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케이스 담아 주시면은 이 조립과 그 다음에 청소까지 다 마쳤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쓰고 난 다음에 댁에서 이거를 이렇게 청소를 해서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첫 번째 강의는 조립, 그 다음에 관리까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